흑백 논리, 이념 대립, 꿈과 현실, 이성과 감성, 이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공존할 수 없다. 둘째, 조금이라도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 이러한 것들은 양극단으로 갈수록 단점들이 부각되죠. 너무 감성적이면 현실을 바로 보기 힘들고 너무 이성적이면 삶이 단조로워질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너무 뻔하게도 밸런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밸런스는 어떻게 맞출까요? 더우면 에어컨을, 추우면 히터를 켜듯 너무 감성적이거나 너무 이성적이지 않게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예술이나 철학을 통해 삶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연애에서는 어떨까요? 남자는 이성적이고 여자는 감성적이다. 진부하고 틀에 박힌 말이지만 사실 이것은 진화론적으로도 유전적으로도 거의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남자에게는 감성 히터를, 여자에게는 이성 에어컨이라는 것을 틀어주면 어느 정도 온도 차이가 줄어들고 서로를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겁니다. 사실 이건 연예 유튜버들이 입에 닳도록 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작금의 시대는 남자에게 감성 히터를 너무 과하게 틀었다고 확신합니다. 2000년대 초반 모든 대중문화는 1900년대 가부장적이고 남아선호 사상이 팽배했던 냉혹한 남성 그룹을 따뜻하게 녹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극마초 사회 미국도 별다를 것 없었죠. 수많은 동화들, 특히 디즈니가 앞장서는 해피엔딩 서사는 남자들 대상의 감성 히터였습니다. 공주님에게 그 누구보다 스윗하며 기사도 정신의 이처럼 로맨티스트를 그려왔죠. 근데 이 히터 충분히 더운데 왜 안 꺼지죠? 그러게 너무 과하게 들었다 이겁니다. 주인공도 프린스도 아닌 대부분의 우리 남자들에게 가해진 감성 히터 덕분에 현 시대는 소이보이, 인셀, 찐따, 모쏠하다, 초식남, 퐁퐁남, 아이고 상남자의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룹들이 점점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남자들에게는 이성 에어컨을 틀어서 밸런스를 맞춰야 하죠. 그리고 연예 유튜버들 대다수 컨텐츠들은 모두 이성 에어컨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 채널 너 진짜 똑똑하다, 줄여서 너 진똑님의 어린 왕자 영상을 리뷰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상은 마치 사랑에 있어서 해답을 말해주겠다 하는데 네, 솔직히 마냥 틀린 말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내용이 옳다고 해서 영상이 옳은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너진똥님의 영상은 명백히 섭씨 36.5도로 로맨틱하게 설정된 감성 히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 많고 잘생긴 소수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다수에게는 부작용이 될 테니까요. 귀여운 그림체와는 반대로 연애에서의 권모술수와 냉혹한 계산관계를 표현하는 애니메이션들, 솔직히 놀랐습니다. 적나라한 진실들을 서사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초반부에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철학에 능통하신 북두가 분께서 연애의 점지식들을 어린 왕자를 통해 이어보려는 것인가? 정말 신선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모두 소유 모드라는 잘못된 행동 양식을 보여주기 위한 전제였습니다. 그리고 존재 모드를 올려치기 하셨죠. 하지만 제 눈에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인생보다 꿈을 추구하는 인생이 더 아름답습니다 라고요. 둘 다 그럴싸한 개소리라고 생각하신다면 맞습니다. 이들은 뭐가 더 좋고 나쁘다를 판단할 수 없는 밸런스적인 문제거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해당 구간의 내용만큼은 이 영상이 끝난 후 꼭 보고 오시기를 권하며 제가 추구하는 통찰의 본질 다시 생각해보기를 실천해보신다면 추첨을 통해 여러분 내면 세계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해당 구간의 내용은 점수 모으기를 인생 목표로 삼지 말라, 그리고 돈, 인정, 권력은 단순히 기분 좋고 유용한 것이라고 일축한 것인데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영상처럼 마음먹고 행동한다면 먹힐지도 모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요. 한 명도 빠짐없이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따른다면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유일무이한 추억을 쌓으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은 맞는데 상대방이 소유 모드로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작고 소중했던 유일무이한 추억이 상대방에게는 한 푼의 돈도 안 되는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닌가요? 잠깐, 혹시 존재 모드의 사람을 찾아다니면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작금의 소득별 결혼율을 보셔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찾는다고 확신 할 수 있나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영상은 한 명도 빠짐없이 추억이라는 대체불가 유토피아를 쫓으면 우리 모두가 돈 같은 물질을 초월한 궁극의 사랑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감이 오시나요? 이 영상의 결론이 얼마나 꽃밭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결정적인 오류는 현실의 극단만 나열하고 이것이 당연히 누구에게나 잘못된 것처럼 들리게 만들면서 최후에는 이상의 극단을 마치 히든 피스처럼 포장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설득력을 가미하기 위한 장치라고 좋게 포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평범한 남자들에게는 이런 주제의 영상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디즈니의 해피엔딩에 절여진 우리들은 당연히 비슷한 이야기에 환장하고 힐링받기를 원하지 퇴근하고 집에까지 와서 뼈 때리는 현실 조언을 듣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영상이 더 달콤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회초리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백폭 말이죠.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소유 모드가 어려울까요? 존재 모드가 어려울까요? 너진똥님 영상에서는 존재 모드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이건 특정 상황에서만 사실이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거짓이 됩니다. 당연한 건 아닌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둘만의 추억을 쌓기로 결심한 사람과 월천만원 수익을 만들기로 결심한 사람, 뻔하죠.
소유 모드는 입문은 쉽지만 누구나 인정하는 결과를 누구나 낼 순 없습니다. 경쟁 사회이기에 누군가는 이론적으로 반드시 실패하죠. 하지만 존재 모드는 이론적으로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달콤하게 들렸을 겁니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쉽게 행복해지려면 존재 모드 쪽으로 살짝 더 기우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법칙이 있어요. 입문이 쉬운 분야는 일정 경지에 성취하는 것이 극도로 힘들고, 입문이 어려운 분야는 일정 경지에 성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이죠. 전자의 경우는 유튜버가 될 것이고 후자에는 취업시장이 있습니다. 존재 모드는 후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추억 쌓기라는 명확한 허들만 넘으면 나름대로 행복할 수 있죠. 하지만 소유 모드는요, 누구나 최저시급으로 일정 소득을 가질 수는 있지만 30대에 월천을 짓는다고 말하는 건 대다수에게 까마득할 겁니다. 저 또한요. 그래서 쉬운 방향을 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선택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선택이든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알고 선택하는 것과 무지성으로 그렇구나 하는 것은 다릅니다. 소유 모드와 존재 모드, 양측의 기회비용, 장단점, 성공률, 만족도 모두를 고려한다면 적어도 후회는 안 하겠죠. 아이러니하게도 두 가지 갈림길 앞에 신중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중도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양정의 영상 맨 처음 제가 던진 화두들 감정기 후대 테이프해봐도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기회비용을 따져서 현명한 중도법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양자택일 상황 속에 매번 놓일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한쪽을 선택하거나 타인의 조언을 듣는 것 따위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나 하고 최선을 다해 짱구를 굴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통찰이 피어날 것이라고 단언하겠습니다. 결과는 보장 못하지만 후회의 총량은 무조건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단언하죠. 타인의 가치관을 쉽게 떠먹을 수 있는 작금의 사회에서 우리들이 꼭 가져야 하는 한 가지 마인드셋, 이것을 요약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